그 다음이 이제 오늘 이제 세 번째 문제.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치유의 숲 시설의 종류 기준을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과거에 거의 똑같은 패턴으로 두 번 나왔었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그 98회 때 3교시에서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95회 때 4교시에서도 이 문제가 그대로 나온 적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또 이제 또 하나 또 그 공부를 하셔야 될 게, 자연휴양림에 대한 자연휴양림 시설의 그 종류 및 설치 기준도 그 105회 때 그 4교시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산림 그 문화 휴양에 관한 그 법률에 나와 있는 각종 우리 그 산림 그 휴양 시설, 그러니까는 자연 휴양림이라든지 치유의 숲, 그리고 산림 욕장에 그 관한 사항은 이 그 시설의 그 종류라든지 기준 외에도 그 타당성 뭐 평가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파악을 해 두시는 게 향후 그 시험에 그 대처하는데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이제 그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좀 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더 말씀을 드리는 게, 이제 그 산림 그 욕장에 대한 그 시설 및 그 설치 기준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림 그 교육의 그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보시면은, 유아숲 체험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이제 충분히 한번 그 숙지를 해 두시는 것도, 특히 그 유아숲 체험원 같은 경우에는 과거하고 그다음 최근에 그 규정이 바뀐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사항하고 현재에 대한 사항이 어떻게 바뀌었고, 그리고 이게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기대되는 효과가 무엇인지도 개인적으로 이제 공부를 해 두셨다가 향후에 문제가 나왔을 때 한번 그 답안을 작성을 하시는 것도 좋은 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이 부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바로 첫 번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의 개요로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산림문화와 산림휴양자원의 보전,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요. 그 다음이 국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 휴양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는 것, 이게 그 해당 그 법률에 대한 목적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와서는 이제 이 법률에 의해 가지고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치유의 숲, 산림 욕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고 설치 기준을 규정을 합니다. 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개요입니다. 그 꼭 기억하실 게,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유아숲 체험원은 이 법률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산림 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따라간다라는 것, 그 차이점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와서는 그럼 이러한 그 치유의 숲이란 무엇이냐. 먼저 첫 번째가 산림 치유를 목적으로 조성한 숲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상지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느냐. 먼저 첫 번째 면적그 기준이 되겠죠. 먼저 첫 번째가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5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리고 특별시,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25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조성을 하는 경우, 그럴 때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겠고요. 그리고 특별시나 광역시 지역의 경우에는
15만 제곱미터가 된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 예,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와서는 그럼 이러한 그 치유의 숲 시설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에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산림치유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편익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위생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통신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 예, 이렇게 5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더 보강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치유시설 대신에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2가지를 좀 더 추가하면은, 체험교육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더라? 체험교육시설. 안전, 전기통신. 갑자기 지금 생각 안 나는데 하여튼 그 7개가 있다라는 것. 예, 간략하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먼저 자, 종류에서 먼저 첫 번째. 산림 그 치유시설 부분. 산림치유시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대표적으로 치유숲길이 있고, 그 다음에 숲속의 집이라든지, 그 다음 치유센터, 그 다음에 숲체험장, 예, 등이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자, 편익시설. 편익시설의 경우에는, 방문자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주차장, 휴게 음식점 등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위생시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라든지, 오수처리장, 그 다음에 음수대, 오수정화시설 등이 있고요. 그 다음 이제 4번째가 자, 전기통신시설. 전기통신시설에는 전기시설, 전화시설, 인터넷 등이 되겠고, 그 다음 5번째가 자, 안전시설. 안전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펜스, 그 다음에 화재 감시 카메라, 화재 경보기, 재해 경보기, 사방댐, 예, 등이 있다라는 것, 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종류를 이제 나열을 했으면은, 그럼 그 기준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느냐. 기준은 크게 3가지로, 산림치유시설에 대한 부분, 그 다음 편익시설에 대한 부분, 예, 위생시설에 대한 부분. 이렇게 3가지로서 그 구분을 지어주는데, 산림 그 치유시설에 대해서는 먼저 첫 번째, 향기, 그 다음 뭐 경관, 바람, 소리, 빛 등 산림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숲길 같은 경우에는 폭은 그 1m 50cm 이내로 하고요. 그리고 형질 변경에 대한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그 숲길을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흙이라든지 나무 등 자연 재료를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층, 저밀도로 시설을 합니다. 그리고 운동시설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라든지 안전성 등을 고려를 해서 예,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번째 와서 이제 편익시설 같은 경우에는 경사가 완만한 지역에 대해서 주변의 경관과 조화가 되도록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자 센터는 정보 제공이라든지 홍보, 상담 등의 시설을 갖추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번째로는 휴게 음식점 및 일반 음식점은 식이요법을 시행하는 데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합니다. 이게 그 편익시설에 대한 기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로 와서는 위생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위생시설은 먼저 첫 번째, 쾌적하고 편리하며 산림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 다음 2번째, 자, 식수는 그 먹는 물, 수질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 외부 화장실에는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예, 이게 이상 그 기준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3번째 와서는 그러면은 각 그 시설에 대한 그 설치 규모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가 산림 그 형질 변경 면적이 되겠습니다.
산림 그 형질 그 변경 면적은 치유의 숲 전체 면적의 그 10% 이내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물이 그 차지하는 총 바닥 면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치유의 숲 전체 면적의 2% 이내로 하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 건축물의 층수 2층 이내로 한다라는 것. 예, 이게 이상 그 치유의 숲 시설의 그 종류하고 그 기준 그리고 시설 설치 규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와서는 시설 기준에 대한 규제 완화의 그 필요성을 저는 언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뭐하고 비교를 하느냐? 치유의 숲에 대한 내용을 자연 휴양림 시설하고 이제 저는 이제 비교를 해 볼 건데요. 우선 자연 휴양림과 치유의 숲, 자, 허가 면적에 대한 비교를 먼저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두 가지로 쪼개서 왼쪽에는 자연 휴양림, 오른쪽에는 자, 치유의 숲이 있는데 아까 치유의 숲은 제가 말씀드렸죠.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자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5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그 이외의 자가 하는 경우 30만 제곱미터. 그 다음에 도서지역의 경우에 10만 제곱미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자가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30만 제곱미터입니다. 3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만 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치유의 숲은 아까 50, 30, 10이라고 했죠. 그리고 특별시, 그 광역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25, 15라고 했고요. 예, 이렇게 사실 어찌 보면은 시설 종류 면에서도 자연휴양림이 더 많은 시설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그 컨텐츠도 자연휴양림 시설이 워낙 많은 데 비해서 치유의 숲은 그 부분에서 많이 좀 아쉬운 점이 많다라는 걸 저는 언급을 해줄 건데요. 이제 이거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저는 이제 내용을 전개를 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자연휴양림 수준에 대한 그 면적을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 그러니까는 뭐 30으로, 20으로, 똑같이 10으로 이렇게 그 치유의 숲을 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민간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민간 기업과 개인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의 조성이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내수 경제 활성화라든지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6차 산업의 그 확대도 그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 이게 그 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치 기준을 자연휴양림 수준으로 갖춰야 될 필요성을 많이 느낀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시설 설치 규모에 대한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그 자연 그 휴양림하고 치유의 숲을 일단 구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연 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첫 번째가 산림 그 형질 변경 면적에 대한 부분이었죠. 치유의 숲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10% 이하가 되도록 10% 이하가 되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차지한 총바닥 면적은 2%라고 했죠. 그런데 자연휴양림은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 형질 변경 면적은 10만 제곱미터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하. 그러니까는 이제 뭐 비율로 따진다면은 아까 그 국가 및 그 지방자치단체자가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 30만 제곱미터였죠. 그러니까 최소 면적이 30만 제곱미터니까는 30만 제곱미터에서 형질 변경 10만 제곱미터면은 33%라는 그 비율이 나오게 되겠죠. 치유의 숲과는 워낙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건축물이 총 차지하는 그 바닥 면적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제곱미터 경우에 한 3.3%입니까? 예, 건축물에 대한 그 부분은 그렇게 큰 차이는 발생을 하지 않는데 이 그 총 그 형질 변경 면적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떤 차이를 나타내냐, 그러니까 뭐 주차장이라든지 뭐 일반 뭐 음식점을 설치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치유의 숲은 굉장한 그 제약 사항이 따른다라는 것, 예, 이런 그 부분이 예,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종합적으로 한다면은 먼저 첫 번째 형질 변경 면적이라든지 건축물 총 바닥 면적을 자연 휴양림 수준으로 완화를 해서 다양한 시설과 콘텐츠를 그 이용자에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이를 이용자가 즐길 수 있도록 그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그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만약에 개인적으로 치유의 숲을 그 조성을 해보고자 하는데 사실 그 자연휴양림보다 더 큰 면적을 요구를 하고 그리고 내가 설치할 수 있는 시설 규모도 제한되어 있는 반면에 자연휴양림 같은 경우에는 허가 대상 면적도 적고 시설 설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내가 하고자 하는 더 많은 시설을 구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예를 들면 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어디 쪽에다 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다 자연휴양림 쪽으로 다 투자를 하겠죠. 그리고 현재 그 현행 그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치유숲은 민간 부문 주도로 그 시행되고 있다기보다는 국가 그 산림청 주도로 통해 가지고 그 국비를 통해 가지고 현재 조성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그 한계점을 이제 민간 부문으로까지 그 규제를 완화를 함으로써 좀 더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를 바탕으로 이제 결론을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그 제도 그 정책적인 그 규제의 그 완화를 통해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산림 그 소유주의 그 소득 증대를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과 공익 기능의 증대를 이끌 수 있도록 산림 그 기술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이 문제의 결론이라고 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CSW님께서 이제 작성해 오신 부분, 예, 역시 첫 번째,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그 법률의 개요를 예, 설명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정의, 산림치유에 대해서 뭐 향기, 경관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를 활용을 하여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활동이 산림치유이다. 그리고 치유숲은 산림치유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한 산림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유의 숲, 시설의 종류 예, 언급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설치 기준 예, 언급해 주시고, 예, 여기까지 예, 하시는 걸로 예, 마무리를 해 주셨네요. 오늘 문제는 여기 그 세 문제까지만 해오신 거구나. 예, 그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작성을 했고, 그 다음 아까 CS분께서 작성하신 형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